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부분은 우리 평가에 대한 기본적인 개요를 말씀드렸고요. 지금 이제 이어서 이제 앞에 2차 시에는 이게 평가 개요와 더불어서 기관 운영에 관련된 조직 관리, 그러니까 조직에 관련된 부분들을 얘기했다면, 이제 이번 시간은 구체적인 평가 툴 중에서도 사업 운영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그 사업 평가를 이제 진단을 하는, 성과를 진단하는 이제 시간으로 평가 툴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사업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신고 접수에 대한 부분입니다. 노인 학대를 이제 주로 상담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첫 번째 단계가 신고 접수. 자, 얼마큼 학대 신고를 받았느냐. 또 우리는 일반 사례를 학대 상담으로 나눠지는데 일반 사례와 학대 상담을 봤을 때 얼마큼 이제 접수를 했느냐. 근데 이거를 그냥 양적 수치로 똑같이 적용하는 게 아니라 노인 인구 숫자가 있는 거에로 기준으로 해갖고 이제 뭐 노인이가 30만 명 이상인 경우, 15만 명 이상인 경우, 15만 명 미만인 경우로 해갖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건수를 달리 적용해서 이제 5점부터 2.2점까지 하는 것이죠. 그만큼 이제 학대 신고가 뭐 인위적으로 막 생기는 건 아니겠지만 그만큼 여러 가지 홍보 교육을 통해서 얼마큼 사례를 많이 발굴해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이제 단순한 민원성 어떤 얘기라 그러면 일반 상담을 얘기하는 거고요. 노인 학대 사실과 관련돼서 직접적인 신고는 학대 신고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신고 부분을 이제 봤을 때 이제 2014년부터 2015년도까지 몇 건 정도가 접수가 됐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묻는 질문이 바로 신고 접수에 관련된 질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3점부터 2.2점까지 이런 점수를 이제 총해서 이제 평가에 반영합니다. 그리고 현장 조사율 실시를 봅니다. 저희 노인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무조건 현장 조사를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화 상담으로 해서는 안 되고요. 모든 노인학대라고 판정이 되는 순간 나름대로 사실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만큼 이제 현장 조사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중요시하는데 사례에 대한 부분에서 현장 조사가 얼만큼 진행이 됐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한 번도 가지 않고 노인학대 사례를 진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을 안 하는 것이죠. 100건이 노인학대 상담이면 최소한 97건 정도는 이제 현장에서 조사를 나가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게 됐을 때 6점 정도를 차지하고요. 굉장히 전체 100점 중에 높은 비율이죠. 그러니까 노인학대 상담에서 굉장히 큰 포지션으로 차지하는 게 이제 현장 조사에 대한 어떤 개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체 사례회의의 운영 적절성. 사례가 들어오게 되면 자체 사례회의를 하게 됩니다. 하려는데 이게 회의가 얼마큼 잘 효율적으로 운영이 됐느냐라고 하는 걸 보고요. 이걸로서 이제 정량과 정성의 혼합평가입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회의를 적절하게 이제 잘 했냐라고 하는 부분들,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기준 전 준수율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월 4회 이상 했냐라고 하는 기본 정량 수치대로 했으면 이제 이 점수가 반영이 되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사례회의에 대한 어떤 충실성. 그 사례회의를 작성했지만 평가 때문에 막 가짜로 막 작성했다는 흔적이 있다거나 나름대로 뭐 그 내용들이 사례회의를 하는데 기록지가 허접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나름대로 좀 주관적인 평가로 해갖고 이제 하는 거죠. 이건 평가자의 어떤 주관적인 판단으로 매우 우수하게 잘 적었으면 매우 우수, 매우 위였으면 0.3점에서부터 1.5점까지. 그래서 이제 정량 평가와 정성 평가가 이제 같이 이제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혼합 평가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례판정위원회 어떤 운영. 자, 저희는 이제 노인보호전문가는 학대 사례에 대해서 이제 그 판정을 내리게 되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얼마큼 사례판정위원회가 이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느냐. 사례판정위원회는 지금 분기별로 한 번씩 운영하게끔 되어 있다 보니까 분기별로 한 번씩 잘 운영이 됐느냐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이제 수시로 얼마큼 이제 자문을 구했느냐. 그리고 이제 혼합평가인 게 뭐냐면 사례판정위원회 문건이나 어떤 구성 자체가 얼마큼 잘 또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위원들이
잘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잘 줬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사례 판정 위원회의 어떤 적절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분기별로 이제 했을 때 총 사이를 다 채웠느냐, 자문 비율은 이제 이렇게 얼마큼 총 확대 건수에서 자문한 개수가 얼마 정도 되느냐, 이걸 보게 되면 이제 이 두 번째 항목 같은 경우는 이제 자문 의뢰 같은 경우는 이제 총 몇 건 정도를 했느냐, 이제 70건 뭐 이상 했냐, 뭐 이런 비율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실시 건수와 자문 비율, 그다음에 이제 거기다 해서 이제 이제 내용들을 얼마큼 충실하게 작성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자, 자문 의뢰가 전체 케이스에 이제 70%가 되느냐, 50%가 되느냐, 30% 되느냐, 30% 미만이냐라고 하는 것. 그래서 물론 그때마다 사례 판정일로 개최하지 못하지만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얼마큼 자문을 했느냐, 그리고 분기별로 한 번씩 꼬박꼬박 했냐, 그리고 내용들을 얼마큼 충실하게 했냐, 이 부분이 바로 이 사례판정위원회의 어떤 운영에 대한 적절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서비스 제공 같은 경우는 이제 얼마큼 상담을 잘 많이 지원했냐, 그리고 지역에 있는 우리가 사회복지사의 가장 큰 어떤 인파모드라고 하는 지역사회 자원 연계죠. 법률 서비스를 연계했느냐, 의료 서비스를 연계했느냐, 그다음에 이제 보호 지원을 어떻게 연결했느냐, 정보 제공을 어떻게 했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점수 배점이 되는데 가장 큰 건 상담 지원이 가장 큰 거겠죠. 자, 이렇게 해서 얼마큼 많은 지역 자원들을 잘 연계를 했냐, 지역 노인 숫자에 따라서 이제 배점을 달리 하는데 이제 뭐 300건 이상 했냐, 190번 이하를 했냐, 거기에 따라서 점수가 2점에서부터 1점, 2점 사이로 이렇게 구분을 짓는 게 바로 이런 지역 자원의 어떤 평가 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법률 서비스 부분들, 이렇게 의료 서비스, 그다음에 이제 보호 서비스, 이렇게 정보 제공 서비스, 정보 제공 서비스는 인구 숫자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차등을 둬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비스 제공의 적절성, 그다음에 이제 한 케이스당 만약에 여러 가지 사례 상담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피해자 상담도 들어갈 수 있겠고요, 가해자 상담도 들어갈 수 있겠고요, 뭐 주위에 있는 가족들 아니면 이웃들에 대한 어떤 다양한 어떤 사례들이 상담이 진행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한 케이스당 25건, 25건의 상담을 하게 되면 4점, 평균적으로 자, 하나당 한 케이스당 15건 미만을 했다 그러면 1점. 그만큼 한 케이스에 대해서 집중해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이제 자원들을 연결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하는 어떤 그런 평가에 어떤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바로 이제 케이스를 얼마큼 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묻는 것입니다. 자, 이건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사례 종결의 적절성. 사례를 진행함에 있어서 이제 사례가 얼마큼 잘 유효하게 잘 종결했느냐라고 이제 보면 그 적절성을 좀 약간 물어보는 게 이제 개념이 좀 모호한데, 얼마큼 사례 계획에 의해서 서비스가 다 이루어졌냐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종결했냐, 그리고 적절한 종결을 위한 상담사의 노력의 수준이 어떤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게 정성평가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계획 거부로 인한 종결은 명확한 근거가 제시가 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노인학대 사례 종결 지표의 활용 여부는 이제 2005년 1월부터 적용을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런 매뉴얼적인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이걸 정성평가하기 때문에 매우 잘하는 경우는 6점, 그 다음에 이제 매우 미흡하게 진행했다라고 하는 경우는 2점. 그만큼 이제 사례가 종결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이제 제약대가 또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 점수도 굉장히 현장 조사와 관련돼서도 그렇고 되게 점수 비율이 굉장히 높게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후 관리 어떤 기준을 준수를 하고 있느냐라고 보면 이제 이거는 이제 정성 평가인데요. 사후 관리를 얼마큼 이제 종결한 이후로 이제 적절하게 이제 잘 사후 관리를 하고 있는지를 이제 묻는 거죠.
이 가정들을 물어보면 이제 그 전화, 방문, 서비스 연계, 자원봉사 제공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죠. 대상자의 상황에 맞는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또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노인보호 전문기관 업무 수행 지침상의 이제 종결 지표 점수 구간을 이제 통해서 이제 사후 관리 공고 사항에 의해서 사후 관리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또 사후 관리가 어려운 사례의 경우 사후 관리가 불가피한 사유를 정확하게 사망이라든지 시설 입소라든지 이사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정확하게 기재를 하고 있는지, 이렇게 종결 이후에 이제 우리는 이제 사후 관리라고 하게 되는데, 사후 관리를 제대로 잘 하고 있는지를 또 묻습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나중에 재학대가 발생했을 때 바로 임급하게 또 사례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사후 관리를 또 전반적인 상담 사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세션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죠. 자, 보시면 되고요. 또 예방 교육의 어떤 그런 그 수량 및 인원수입니다. 자, 두 가지로 물어보는데요. 예방 교육을 얼마큼 했느냐, 그리고 또 예방 교육에 얼마큼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건데요.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매년마다 이제 이제 150건 이상을 이제 전체적으로 150건 이상 했냐, 아니면 50건 미만으로 했냐 하고 이제 2점에서 0.4점이고요. 이것도 이제 인원수를 또 이제 명시를 하죠. 인원수를 보게 되면 뭐 몇천 명 이상을 했냐, 몇천 명 미만으로 했냐라고 이제 그렇게 기준을 둬서 횟수와 명수로 이제 예방 교육에 대한 어떤 제대로 된 성과를 내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단순히 수치로만 나오기 때문에 대표적인 이제 정량 평가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예방 교육 내용 및 대상의 적절성. 이 부분은 혼합 평가인데요. 이제 내용의 적합성을 봤을 때 이제 그 교육 교재를 보죠. 교육 교재를 보고 신고자, 비신고자 의무자에 대해서 얼마큼 콘텐츠가 각자 특화돼서 잘 적용이 되어 있느냐, 교육 내용들을 보고요. 그다음에 성인 대상이라든지 대상별로 얼마큼 잘 이렇게 교육 내용들이 차별화돼서 특화돼서 하고 있는지, 신고자, 비신고 의무자, 이 일반인 대상으로 얼마큼 이제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교육을 이제 할 수 있는 어떤 편의적인 어떤 관점이 아니라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 이제 다양하게 신고자, 비신고자, 그다음에 대상도 아동부터 노인까지 다양하게 이 그룹들이 형성되어 있느냐, 이런 그룹들의 부분들을 보는 것들이 이제 바로 이제 그 정성평가라고 돼서 이제 되는 것이죠. 수적인 부분도 보고요. 그다음에 이런 내용적인 부분도 보고요. 나름대로 대상의 어떤 다양성들을 이제 평가자의 주관적인 의도에 따라서 평가를 한번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내용의 적절성, 그다음에 대상의 다양성, 그래서 매우수를 2점부터 매우를 0.4점까지 두고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한 이제 홍보 형태 적절성을 이제 평가 툴로 하고 있는데요. 세 가지項目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홍보 계획의 적절성, 홍보 매체의 적절성, 홍보 내용의 적절성. 자, 계획의 적절성, 매체의 적절성, 내용의 적절성. 자, 딱 보시면 약간 느낌이 안 오지만 계획의 적절성을 보면 기관이 소개한 지역의 특성을 잘 홍보 계획을 통해서 수립했는지, 그래서 연간 홍보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게 있는지, 이게 바로 이제 홍보 계획의 적절성을 보는 거고요. 또 홍보 매체의 어떤 적절성을 보면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홍보에 활용한 매체가 홍보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얼마큼 잘 반영하고 있는지라고 하는 보는 것이죠. 그래서 사용한 매체의 다양성, 얼마큼 이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용 매체의 효과성, 홍보 집단이 얼마큼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거나 자주 이용할 수 있는 정보 접근성이라든지 서비스 접근성을 얼마큼 높이고 있는지, 그리고 사용한 대체 효율성 부분을 보면 이제 집단 구성원들에게 전달하게끔 얼마큼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큼 되는지, 비용을 물어볼 때는 효율성, 그다음에 이제 결과를 물어볼 때는 얼마큼 목표를 달성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효과성이라고 얘기했었죠. 그제 수업 시간에. 자, 그리고 홍보 내용의 적절성을 보면 내용에 대한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내용의 적절성은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은 노인학대 예방에서 얼마큼 잘 반영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홍보 매체의 적절성은 홍보 자료가 제공하였으나 가시화되지 않은 경우는 이제 제하며 또 지역 인터넷 이런 타기관 소식지의 사업 등들은 홍보 매체를 인정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부적인 메뉴를 줘야지 자체적으로 자체 평가할 때 이제 어떤 데는 문자나 막 보내서 1000명한테 보내놓고 그걸 1000건이라고 막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기준들은 이제 정확하게 함부로 통해서 이제 내용들을 이제 평가 툴을 객관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홍보 매체 적절성, 이제 계획성, 내용의 적절성을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매우 우수부터 매우 미우까지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협력 체계의 구축 및 다양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평가 툴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사의 가장 큰 역량 중에는 자원을 개발하고 지역사회 네트워킹을 얼마큼 잘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겠죠. 자, 이런 측면에서 이제 얼마큼 지역 자원들, 협력 체계를 잘 이제 뭐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의 조직들을 얼마큼 잘 구축을 하고 있느냐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유관기관을 예를 든다 그러면 정신보건센터라든지 이제 뭐 알코올 상담센터, 노인과 사회복지 관련돼 있는 이제 뭐 제가 장기요양센터, 그다음에 뭐 시설, 정신요양 시설, 가정폭력 상담소라든지 보건소, 의료기관, 또 사법기관인 경찰, 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신고 의무자료로 얼마 전에 들어온 소방서, 또 공공기관 뭐 주민센터라든지 일단 구청, 행정기관들, 그다음에 우리 법률기관들, 우리 변호사 사무실, 뭐 법무법인 그런 법률 자문을 위한 어떤 그다음에 우리 뭐 교육기관, 대학교라든지 뭐 통해서 이제 하게 되면 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자원봉사라든지 또 행사할 때 장소를 또 이렇게 무료로 이렇게 대여를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자원들을 이제 이렇게 확보를 통해서 이 사람도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고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협력 체계를 5번 이상 또 4건 이상 뭐 이렇게 2건 미만으로 한 경우들 이제 또 이제 정량 평가로서 협력단체와의 구축 건수를 구체적으로 이제 나름대로 적는 란을 통해서 이제 얘기하고요. 또 그리고 그 혼합 평가라 말하는 게 협력 체계를 얼마큼 다양하게 구축했는지 이건 평가자의 주관적인 의도가 담겨 있죠. 그렇죠? 다양하게 뭐 사법, 의료, 법률, 지역복지, 그다음에 이제 이런 지역사회복지기관 여러 가지 다양한 기관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는 게 바로 이제 지역사회 협력체계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이런 부분들이 바로 사회복지사의 어떤 중요한 역량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역사회 자원을 확보하고 네트워킹하는 역할들이 바로 이런 사회복지사의 어떤 인파워먼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자원을 얼마큼 확보를 했느냐라고 하는 걸 보면 이제 외부 자원 확보를 위한 제한 건수, 제한을 통한 확보 금액. 자, 이거는 이제 아까 뭐 후원 액수랑 그런 것도 나오지만 이제 어떤 얼마큼 외부 자원을 위해서 노력했느냐라고 보는 거거든요. 자, 외부 자원을 확보한 제한 건수 이건 딱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공동 모금회, 그다음에 이제 기업 재단을 통해서 프로포절 사업 제안서를 얼마큼 이제 건의를 했냐라고 하는 자체가 이제 바로 이제 제안 건수가 되겠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얼마큼 금액으로 확보를 했냐, 얼마큼의 액수를 뭐 후원이든 사업비로 이제 그만큼 이제 확보를 했냐라고 했을 때 외부 자원은 이제 법인전입금 및 후원금 기부 등을 제외한 이제 민간 자원, 모금회라든지 이제 외부 이제 기업 재단을 통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말하는데 프로포즈를 통해서 이제 사업비라든지 기능 보강이라든지 받은 금액들을 이제 포함을 하는 것이고요. 뭐 지자체 통해서 이제 받은 사업비는 제외한다라는 거 하는 것들이 이제 늘 이걸 평가 틀을 만들 때는 이런 기관들이 같이 모여서 늘 의논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넣어달라고 하는 기관이 있고 이 부분 빼달라고 하는 게 있는데 대부분이 이제 보면 어떨까요? 자기 기관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많이 이런 지역 자원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기관들은 이제 이런
뭐 프로포즈를 통해서 이제 자원들을 많이 확보한 기관은 이걸 꼭 넣어달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쪽에 장점이 별로 없는 데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배점을 낮춰달라고 하고, 또 어떤 법인은 돈을 많이 받아갖고 아까 법인 전입금 같은 경우가 많이 확보한 데는 이제 그런 평가 지표를 올려달라고 얘기하고, 또 이제 그런 법인 전입금이 거의 없는 데는 그런 지원금을 이제 그 평가 틀에서 빼달라고 요구하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의견들을 물 수 있는 거죠. 하다 보면 몇 차례의 어떤 평가 지표 회의를 통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확정을 짓는 작업들을 진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외부 자원 공모의 건수 뭐 9건 이상, 뭐 7건 이상, 그다음에 5건 미만인 경우, 그다음에 액수 같은 경우 이제 4천만 원 이상을 확보했냐, 1천만 원 그러니까 미만으로 몇천만 원에서부터 했냐, 여러 가지 미만으로 했냐, 여러 가지 어떤 경우의 수를 봐갖고 이제 이렇게 외부 자원에 대한 확보 금액 및 제한 건수로 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이제 우리 그 외부 자원에 대한, 그리고 그 노인보 전문기관에 대한 평가에 대한 평가 지표를 중심으로 이제 얘기를 나눴습니다. 좀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좀 더 다양하게 세부적으로 하게 되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서 아직까지는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대략적인 레이아웃을 이제 큰 틀에서만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이제 우리 사회복지기관에서 하고 있는 평가 지표에 대한 툴을 제가 근무하고 있는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평가 지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